Right 351. Now on your frequency 1341.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해필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라고 하고 또 달고 나왔어요. 원래는 자막을 안 달아도 되는 콘텐츠 아싸 개꿀 좀 쉬어가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귀찮은 콘텐츠가 돼버렸어. 특히 이번 영화는 사실 제가 이럴 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계기가 너무 확실했고 사실상 그냥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봐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왔는데 영화가 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마이크 폼폼이를 끼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남들 다 보고 나서 유행 다 끝나고 뒤늦게 보는 굿뉴스 리뷰를 오늘 한번 말아드리려고 합니다요. 시놉시스는요. 1970년 일본에서 급진 좌파 학생들에게 납치된 국내선 여객기 요도호. 그들은 약 130명을 태운 비행기를 평양으로 향하도록 요구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교신을 통해 서울을 평양이라고 속여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펼친다. 이게 일본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꼬꼬모 같은 데서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또 나만 몰랐지. 그래서 난 이게 실화인지도 몰랐고 막 영화에서 넷플 바이럴 같은 거 때려줄 때도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왜 갑자기 영화를 만들었담 싶었는데 실화라고 하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한때 많은 이들의 눈을 멀게 했던 불안당이라는 작품을 만든 변성현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저 역시도 그때 정말 미쳐 있었죠. 사실 이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막 상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냥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넷플릭스에서는 시놉시스 그냥 이렇게만 때려주니까 이게 뭐 하자는 영화인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시선이 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의 세계에서 그 전설의 클립을 발견해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Japanese Ride 351 Later Contact 이 씬을 딱 봐버리게 돼서 저 양반은 또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 홍경이라는 배우를 있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이다. 그냥 굿센 배우가 되세요 라는 그냥 생각으로 딱히 뭔가 그 사람의 작품을 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은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심장을 울렸던 적이 없었단 말이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씬 하나에 내가 감겨버린 거야. 뭐야? 예쁜 건 원래 알았는데 유니폼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하얗고 뽀얗고 되게 뭔가 소금남 스타일처럼 저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딱 각 잡힌 유니폼이 잘 어울리지? 이 기시감이 엄청난데 마치 내가 인어공주의 박해일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물론 장르는 완전 다르죠. 인어공주의 박해일은 되게 순박한 첫사랑 느낌,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홍경 씨는 살짝 좀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이글거리는 느낌이고 더 타오르는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 심장 짜릿이 똑같았다는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거야? 게 뭐야? 그냥 일단 설레면 가는 거야 나는. 한때 인터넷에서 좀 유행했던 게 저기 동사무소 가면 있을 듯한 되게 시골 동사무소 가면 있을 듯한 뭔가 나랑 어르신들이 엮어줄 듯한 상이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뭔가 팔리고 그런 거가 있었었는데 홍경 씨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청초한 느낌, 청초한 비누 향의 미남의 계보를 이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이미지를 떠나서 그 뭔가 어떤 장르든 다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도화지 같은 매력이 또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뭔가 홍경의 매력을 취재하는 기자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되게 기쁘더라고. 한때는 제가 박해일 씨 영화들, 박해일 씨의 필모를 보면서 그의 그런 되게 찬란함과 젊음을 조금 즐겼었다면 이제 홍경 씨를 보면서 또 보니까 저랑 또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막 엄청 나보다 어릴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더 좋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청춘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느샌가부터 스크린에서 홍경을 보는데 홍경이
나이가 들었음이 느껴지면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뭔가 내 청춘을 반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우가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홍경 씨 캐릭터가 참 또 재미가 있는 것이 저렇게 뽀얗고 하얗고 순박하고 착하게 생긴 청년이 또 출세욕은 있고 사연도 있고 욕도 그렇게 잘하고 제일 맛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감정이 격해지면 눈물부터 나와. 울보야 울보. 그거를 지금 홍경으로 말아주니까 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게 나는 지금 홍경에만 집중해서 굿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영화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빴자 내가 그래서 영화를 2번을 봤어요. 처음에는 홍경에 집중해서 보는데 자꾸 영화 연출이 재밌네. 그래서 살짝 또 흐트러졌다가 홍경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연속으로 영화를 그 2시간 거의 반짜리 되는 영화를 2번이나 이어서 연속으로 봤다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물론 주어가 변성현 감독님이고요. 홍경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경에게 또 다른 보직을 주십시오, 여러분. 영화계 관계자분들, 홍경을 국가의 일꾼으로 앉혀주시는 그런 영화를 또 만들어주셔야 한국 영화계가 다시 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홍경으로 보긴 했지만 변성현의 스타일에 또다시 감겨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재치 있는 연출이 이번에도 왕왕 잘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전작이었던 길복순에서는 조금 그게 실망스러웠다고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너무 좀 과한 느낌?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맛의 변성현 감독 영화를 보는 거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길복순에서는 그게 너무 남용된 느낌이어가지고 좀 오히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SG를 진짜 적절한 데서 잘 치면은 맛있지만 너무 과하면은 진짜 이도저도 특징 없는 맛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길복순은 그분 특유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연출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서 가끔 좀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다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굿뉴스도 처음엔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또 변성현 감독 영화인데 또 설경구님이 나오시니까 또 그냥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근데 이번 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굿뉴스는 재밌을까? 분명히 연출의 어떤 그런 톤이라든지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내가 길복수는 실망하고 굿뉴스는 재밌다고 느꼈던 건지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봐봐요, 여러분. 일단 불안당. 이거 무한도 예약이잖아요. 이게 뭐 저기 경찰이랑 깡패랑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로맨스 완전 오타쿠 장르. 길복순 전도연이 그 업계 1위 킬러로 세상 다 잡아먹는 이야기. 오타쿠 이야기 그 자체. 근데 이 굿뉴스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죠. 일본 항공기 351편을 납치한다는 그 요도호 사건, 일명 요도호 사건을 기반으로 한 블랙 코미디 장르란 말이야. 이거 살짝 좀 경계거든, 내가 느꼈을 때는. 이건 완전 그냥 누가 봐도 맞네 이럴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오타쿠 장르가 아니란 말이야. 오타쿠 장르에 오타쿠 연출을 넣으면 조금 과하게 느껴지고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타쿠 감성이라고 하기 살짝 애매한 장르를 오타쿠 연출로 말아주니까 맛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밸런스 패치된 느낌? 이 변성현 감독님 연출을 두고 어떤 분들께서는 만화적인 연출이다, 할리우드식 연출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타쿠 연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진짜 딱 마지막 한 꼬집을 더 넣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미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대접받는 느낌? 그게 이제 약간 감동 포인트인 거거든. 물론 뭐 화려한 트랜지션이라든지 과감한 시도 이런 거가 할리우드 만화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마지막 한 꼬집을 더 넣으니까 그게 오타쿠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명장면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더블 하이제킹 그 교신을 남북한 관제사들이 서로 막 가로채려고 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서부의 총잡이들처럼 총을 먼저 탁 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씬을 이제 교체 편집해주면서 이 감독님 특유의 그 감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뭐 다른 영화에서도 충분히 할 법한 되게 상상을 담은 연출이고 그렇게 애쓸 수도 있다고 쳐.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위트인데 내가 감탄한 포인트, 내가 오타쿠라고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서구면 캐릭터가 그냥 관제소에서 앉아있을 때는 뽀얀 얼굴인데 그렇게 석양을 받는 서부의 총잡이일 때는 죽은 깨가 박히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똑같이 배우 이렇게 하고 의상 입히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살길만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암흑의 캐릭터가 서부에서는 약간 애꾸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야. 변주를 거기까지 그 포인트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있지 나한테는. 그래야 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굳이 싶은 부분인데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포지티브하게 발현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서보 총잡이 그냥 재밌네 하하하 하고 끝날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걸 저기서 주근깨를 박는다고? 저걸 저기서 파란 옷 입히고 빨간 옷 입힌다고? 저걸 저기서 눈 한쪽을 멀게 한다고? 이런 게 너무나 맛있는 거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고 귀엽고 좋았어요. 그 외에 뭐 다른 연출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려한 트랜지션.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씬으로 넘어가는 연출을 할 때 그냥 뚝뚝 끊어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우리나라 전투기의 지령을 내리는 인물이 동시에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바둑판에다 바둑을 넣는 기술을 딱 말하면서 그거가 마치 비행기에 지령을 내리는 거랑 같은 거라고 막 이어지는 듯한 그런 연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기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바둑판에서 손가락으로 바둑알을 쓱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비행기도 같이 휙 날아가는 듯한 이런 식의 좀 연출. 그리고 이분이 대비를 통한 강조를 많이 좀 애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한쪽은 진짜 개판인데 한쪽은 평화롭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번갈아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 자체에 되게 역설적이거나 부조리한 느낌을 좀 이렇게 재밌게 살려주시는 느낌이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일본 공항에 연료 없다고 착륙했을 때도 비행기 안은 진짜 아사리판인데 밖에서는 그냥 하품하고 있고 막 사람들 이게 소시지야 비행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이 세상은 요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씬은 이제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꾸미는 와중에 아무개가 감독이랑 막 이렇게 오고 입씨름하다가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도망가니까 버스 뒷부분은 진짜 난리 준비하느라 정말 개난리였는데 이쪽 바깥은 비행기 다 치우고 엄청 광활한 모습. 그게 엄청 뭔가 기억에 남았어요. 재밌었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 영화가 계속 끊임없이 언급하던 달의 앞면과 뒷면을 묘사하듯 뭐 이렇게 보여주던 상황을 카메라가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의 모습도 딱 비춰주고 막 이런 식의 연출이 되게 아무튼 대비를 많이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영화 스토리적으로 되게 코미디스러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기 납치범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앞에 전투기를 이중 주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과한데 저렇게까지 오버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또 싫어하대?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아무리 실화바탕이라고 해도 이 감독님 너무 무리수 두셨네 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나 같아도 이거 꼬꼬모에서 먼저 봤으면은 영화 하고 싶어서 못 참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변성현 감독님의 그런 재치 있는 연출이 이런 블랙 코미디 살짝 다크하고 엄하고 무거울 수 있는 장르와 어우러지니까 맛이 되게 잘 살았다. 배우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설경구 씨는 뭐 이제 변성현 감독님의 이제 그냥 파트너가 아닐까요? 불안당을 통해서 제2의 배우 인생을 맡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설경구 배우를 그렇게 막 뭔가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적당한 40, 50대 남성을 표방할 수 있는 배우 정도. 그러니까 물론 연기는 레전드지만 그냥 이미지가 거기에서 덜돔하고 더돔하는 정도였는데 불안당에서 갑자기 그렇게 매끈하게 다려져가지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필모가 되게 3피스 정장이 기본 셋업이야. 그냥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야 진짜 내가 신세계 박성웅 이후로 또 그 아저씨에게 설레버릴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또 변성현 감독님이랑 나온다고 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틀었어요. 왜냐면 전작 그 길복순에서도 그 킬러 회사 사장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되게 멀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했더니 여기 무슨 엄청 왕점을 그려놓고 무슨 스냅백 막 이렇게 영포티처럼 이렇게 쓰고 되게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 이번에 그나마 조금 변주를 줘서 조금 그나마 나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조금 궁금했던 게 이분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대사를 약간 치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실수를 흘리면서 시니컬하게 뭔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런 쪼를 왜 자꾸 유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다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같은 생각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류승범 씨
사실 저는 류승범 씨가 이 영화에 나오는지 몰랐다가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역사,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실제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좀 치가 떨리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부장이고 그 당시엔 진짜 그 사람의 말이 신의 말이었고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 막 이런 되게 정말 악독한 캐릭터지만 이 영화에서 약간 좀 걸쭉하게 사투리도 쓰고 뭔가 우유도 마시고 되게 애기 같기도 하고 그냥 아이 같은데 그게 더 잔인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애매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데 너무 대놓고 나쁘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능적으로 나쁘다기보다 그냥 정말 철 안 든 중학생 같은 그런 톤의 나쁨이다 보니까 무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위압감이 들 정도의 포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후기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 설경구 씨가 연기한 암흑개와 이 류승범 씨가 연기한 그 중앙정보부 부장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곱씹을수록 더 끔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극 중에서 되게 처음에 자존심도 강하고 뻣뻣했던 서중이가 그 박 부장의 전화를 받고 바로 수그러드는 장면에서 막 고문이 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 캐릭터를 저렇게 막 실실 쪼개고 막 조인트 까고 되게 뭔가 이상하고 되게 유치하게 그리니까 더 뭔가 하찮아지는 느낌도 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어떤 높은 관료들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까기 때문에 돌려까는 것도 아니죠. 그냥 대놓고 그냥 이빨로 으득으득 까대기 때문에 그런 톤이 저는 그렇게 막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 암흑개와 박 부장 콤비가 조금 헐랭헐랭한 장면이 나와줘야 좀 이 블랙 코미디 장르의 전체적인 연출과 잘 어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머 센스와 어우러지려면 그 캐릭터 둘이서도 굉장히 조금 밸런스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본 배우들도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우리나라 영화인데 왜 이렇게 일본어가 많이 나오냐. 이거 뭐 일본 영화 아니냐.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 우리나라 영화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만드는 작품인데 왜 이렇게 일본 배우들을 기용을 많이 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어쨌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말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제 어느 나라가 됐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상황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서 인물들을 풍자하고 해악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었으며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뭐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뭐 우매했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모두를 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는 좀 이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아시타노 조, 그 내일의 조 만화에 대해서 갑자기 나무위키처럼 등장해가지고 설명하는 그 일본 관료 있잖아요. 그분은 한국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무슨 드라마가 영화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일본 조종사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북한 지도 건네주는 그 배우분 뭐 건투를 빕니다 했던 그 배우분은 실제로 제가 아는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졸업아 화이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일본어를 쓰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와 이어서 아무튼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나 컨셉 자체가 저는 역설의 향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런 대비를 강조한 연출이라든지 트랜지션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미지적으로도 보여지지만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어쨌든 서로 자신의 사상이 맞고 자기네들 문화가 옳다고 말하는 판국에 알고 보면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똑같이 어떤 계급주의라든지 약육강식이라든지 그런 서열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상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런 위배되는 선택을 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하게 어른들이 그 자리까지 있으신 높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건데 자기네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재밌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국가 원수의 독재로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혁명가들이 그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어떤 일본 차관의 목숨 하나를 이제 감매겨가지고 교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 개인들은 집단, 사회, 국가로 여겨지는 그런 커다란 덩어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미끄러 넘어지는 씬을 그린다든지 바둑알처럼 다뤄진다든지 하는 씬을 보여주는데 이게 실화라네? 실화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인트에 조금 초점을 두고 본다면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은 조금 흐린 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아담 맥케이의 빅쇼트라는 영화 다들 아시나요? 그걸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그게 이번 굿뉴스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영화를 한 번씩 언급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블랙 코미디이면서 제사의 벽을 깨기도 하고 화려한 연출을 되게 자연스럽게 펼치는 영화인 듯해요. 뭔가 거기 리뷰를 보면은 제가 사실 그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는 돈 루검만 봤거든요. 그건 딱 극장 개봉을 했어가지고 그것도 근데 되게 충격적이고 지금까지도 되게 밈처럼 많이 쓰이는 영화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에이 설마 영화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도 실제로 벌어지겠어? 라고 했는데도 실제로 되고 있는 이 판이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전설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감독님의 또 다른 레전드 작품인 빅쇼트도 이번을 계기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변성현 감독님에 대한 신뢰를 또 무지하게 단단하게 회복을 해버려서 다음에 또 작품을 내신다고 하면 무조건 챙겨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일본 배우분들 중에 특히 혁명가 중에 되게 교복 입은 어린 소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게 실화 기반인데 저런 소년이 나오는 거야? 라고 1차 경악을 했는데 그 배우가 괴물에 나왔던 그 친구라고 해가지고 2차 경악을 해버렸던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너네 빨리 크니?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에 괴물의 또 다른 배우인 우리 저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주연으로 나오는 국보가 또 개봉을 해가지고 난리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코너로 선배님들께 역시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작품을 보면서 조금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그 스포 처음 이제 그 미군 관제소에 들어가는 긴급 암호 같은 걸로써 급하니까 화장실 좀 쓴다 그래 이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냥 유머 센스였던 걸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변성현 감독은 그냥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작품에서 계속 암호계를 비롯해서 그런 개에 관한 메타포를 계속해서 흘리는데 그게 이거랑 이어지는 건지 아무튼 되게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굿뉴스 정말 재밌었고요. 홍경 씨 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작품을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장이 뛰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시 청설이 답인가? 또 다른 유니폼을 입은 홍경 씨를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웃긴 게 박혜수 씨야말로 진짜 공무원임. 왜 넷플 공무원인 거야? 무슨 저당이 잡힌 거예요? 왜 오징어 게임 이후로 왜 자꾸 넷플에 그렇게 열심히 출연하시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